상원 표결에서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안이 부결됐습니다. 공화민주 양당이 각각 상정한 법안 모두 60표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주택가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택이 붕괴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경비행기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결국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주요 한인단체들의 송년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단체들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여행객들의 무비자 발급 심사가 강화되면서 승인에 평소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안이 오늘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이 각각 상정한 법안 모두 60표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공화당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첫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상원은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건강보험 확대 보조금 3년 연장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1대 반대 48로 부결시켰습니다. 민주당은 47명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에 표결했고 공화당에서도 4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통과에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Today, Republicans voted down the only plan that would have stopped the premium spikes. 민주당 법안에 앞서 공화당이 제안한 개인 의료저축 계좌 신설 대체안도 부결됐습니다. 앞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공화당 의원 4명은 이번에도 찬성에 표결하며 2개의 법안 모두 같은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이 중 2명은 당장 내년 재선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2명 역시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연말 보조금 만료로 인한 보험료 폭등 위협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의회 회기 종료는 내년 1월 3일. 그러나 전통적으로 의회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휴회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남은 시간은 열흘 남짓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백악관 측은 오늘 브리핑에서 현 상황을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면서도 개입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working with his healthcare policy team here at the White House, as well as Republicans on Capitol Hill, to find a solution. 만약 의회에서 올해 말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2,200만 명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크게 인상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이후 의회가 어떤 합의에 도달한다면 인상된 보험료는 소급 적용돼 환급 등의 절차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연말에 극적으로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한 주택가에 지하 가스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택이 파괴되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35분쯤 헤이워드 지역 주택가에서 지하 가스관이 폭발했습니다. 인근 주택들의 창문이 깨지고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폭발은 강력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상자가 6명 발생했다고 밝히며 가스관 건설 작업자인지 지역 거주자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는 보행자 인도 확장과 추가로 자전거 도로 공사를 하던 중 건설공사 인부가 지하 가스관을 건드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사고로 주택 2채와 인근 구조물 1채가 크게 손상했습니다. 당국은 공사를 하던 유틸리티 회사와 직원, 가스회사 PG&E를 대상으로 폭발이 발생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애너하임에서 고교 육상 선수 8명을 들이받은 DUI 운전자가 체포됐습니다. 애너하임 경찰국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오후 2시 55분쯤 노스하버 블러바드와 노스스트릿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27살 앤소니 알바 팔라폭스는 토요타 코롤라 차량을 타고 달리다 도로를 이탈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때 애너하임 고등학생 8명이 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8명은 16살에서 17살 학생들로 이 가운데 7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운전자도 병원으로 이송됐고 DUI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증상을 보였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애틀랜타의 한 주택가에서 단 1시간 만에 차량 139대가 연쇄적으로 도난을 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연말 연휴 시즌을 맞아 빈집털이와 차량 도난 사건이 미 전역에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애틀랜타에서는 단 1시간 만에 차량 139대가 도난을 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일요일 오전 다운타운 그랜드파크 인근 세인트폴 애비뉴 일대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8시경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조사 결과 차량 도난범들은 일요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총 139대에 달하는 차량을 훔쳐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140대에 가까운 차량이 범죄 표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경찰은 이번 차량 도난 사건을 2명이 저지른 것으로 보고 용의자 2명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은 본인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 해도 자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일이라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보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용의자 및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전화 404-577-TIPS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 털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안에 귀중품이나 가방, 전자기기 등을 남겨두지 말 것과 차량을 차고나 밝은 가로등 및 또는 CCTV가 설치된 곳에 주차할 것, 그리고 반드시 차량 문을 잠글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프리웨이에서 경비 행기가 달리던 차량과 충돌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비 행기가 불시착하며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5시 45분쯤 플로리다주 코코아 지역 인근 95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긴급 착륙을 시도하던 경비 행기가 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과 부딪힌 겁니다. 사고 차량을 몰던 50대 여성 운전자는 기적적으로 경미한 부상만 입었고 경비행기 조종사 1명과 탑승자 1명도 큰 부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항공청과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번 사고의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말을 맞아 주요 한인단체들의 송년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평통은 22기 공식 출범식을 가졌고 옥타 LA는 무역의 날 기념식과 함께 회장단 이취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LA 평통 22기 출범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140여 명의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전달됐습니다. 위촉장을 받은 위원들은 평화 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미주 지역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다짐했습니다.
평통 방승용 사무처장은 이날 행사에서 평화통일 특별 강연을 펼치면서 위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뤄나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미국의 주류 사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K평화 공공외교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기와 22기 임원진의 교체도 이날 행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왜 우리 나라가 평화 통일을 해야 되는지,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세미나를 좀 많이 하고 좋은 점, 또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의 3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점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세미나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평통 LA 협의회는 우리 동포사회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평화통일을 담론으로 정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동포사회와 함께 나갈 수 있는 평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타 LA는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갖고 2025년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5일 다운타운 빌트모어 호텔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무역인들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졌고 신구 회장단 이침 행사도 거행됐습니다. 시대가 변하는데 발맞추어서 옥타가 움직인다는 그런 우리 이사님들과 회원들의 반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주요 한인단체들이 새해맞이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 단체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희망찬 2026년을 맞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올해의 인물로 발표한 시사 주간지 타임이 올해는 인공지능 AI 설계자들을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세계가 AI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진 해였지만 일자리 감소와 가짜 뉴스 확산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오픈 AI 샘 올트먼, 그리고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등 네로라 하는 인공지능 AI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뉴욕 고층 빌딩 철골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 인물로 AI 설계자들을 선정했다고 발표하면서 표지 사진으로 1930년대 뉴욕 건설 노동자들을 촬영한 유명 사진 마천루 위의 점심을 패러디했습니다. AI 발전은 현재 진행형이란 의미를 표지 디자인에 담은 겁니다. 타임은 올해는 그 누구도 AI보다 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이제 세계는 AI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진 해였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Updates and kind of change in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So we really looked at these folks who have imagined, who have designed and built this technology and are driving us forward. 타임은 그러면서 AI는 아마도 핵무기의 도래 이후 강대국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 등장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타임 올해의 인물이 발표된 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챗 GPT가 살인을 유도했다며 오픈 AI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AI가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켜 극단적 선택을 유도했다는 주장과 소송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살인까지 유도했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타임은 올해의 인물을 발표하면서 AI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가짜뉴스 확산,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 소모 등 부작용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오늘 벤추라 카운티에서 규모 2.5 지진이 발생한 후 최대 3.3 여진이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진은 오늘 오전 10시 21분쯤 규모 2.5로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필모어에서 북서쪽으로 약 9.3마일 떨어진 곳으로 깊이는 약 6.2마일 지점입니다. 이후 같은 지역에서 규모 2.5에서 최대 3.3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연방정부가 무비자로 입국하고 있는 외국인 여행객들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존과 다른 사유로 이스타 발급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미국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를 들여다보는 건 테러를 막기 위해서라고 미국은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쓰거나 좋아요를 한 경우를 살펴보라는 게 지침입니다. 사실상 반미 성향이 발견되면 입국을 막겠다는 건데 미국 내에서도 사상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우리 국민은 약 170만 명으로 대부분 이스타를 이용했는데 이들이 최근 5년간 이용한 모든 SNS 정보를 모니터링하게 되면 이스타 승인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이스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갑자기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승인이 거절되더라도 홈페이지에 그 사유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 미국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조지아 사태 이후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한국 투자 및 방문 전담 데스크가 설치됐고 B1 비자와 이스타 비자의 활동 범위를 확인했지만 비자 신설, 법 개정 협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더 깊어지고 입국 정책이 깐깐해지면 미국 여행은 물론 기업들의 대미 투자 분위기 조성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주도한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법원은 오늘 사기 혐의를 받는 권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권 씨의 행위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나왔고 암호화폐 시장에 연쇄적 위기가 발생했다며 최소 1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권 씨는 올해 1월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하다 이후 입장을 바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2025년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여느 때처럼 다음 달 말쯤이면 세금 보고가 가능해질 텐데요. 안병찬 CPA 모시고 이번 세금 보고 때 알아두면 좋을 주요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달라진 주요 세법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025년 세금 보고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공제라든지 표준공제 이런 상한 금액들이 조금씩 조정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일정하다고 보면 2024년보다는 2025년도에 세금 부담이 조금 더 덜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몰 비즈니스나 이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 같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서 국세청에서도 디지털화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오류가 없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납세자 입장에서는 공제액이 늘고 또 세율 구간이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적인 세부담이 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신 네, 거죠? 그러니까 세율 구간은 같지만 이제 공제 금액이 약간 상향 조정되니까 세금적으로 약간 부담이 덜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인분들이 세금 보고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요? 네. 특히 해외 계좌나 네. 이 해외 자산 신고 부분에서 좀 실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전에는 그런 실수들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이제 발달되면서 프로그램들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실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 계좌에 관련돼서는 여전히 많은 실수가 있는 것 중에 특히 우리 한인들이 많이 해당되는 것은 본인도 모르게 부모님이 한국에서 금융자산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걸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이제 페널티 이슈가 나오거든요. 또 1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1만 달러 이상 해외 계좌가 있었을 경우에는 연방국세청하고 재무국에 신고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깐 들어온 돈이라도 일단 10,000불 이상이 되면은 그렇죠. 신고를- 단 한 번이라도 1만 달러가 넘은 적이 있으면 네. 연방국세청과 재무국에 신고해야 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많은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요즘 이제 벤모나 젤로 받는 금액 이건 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들도 있거든요. 이 진실이 무엇입니까? 네,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받는데요.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벤모나 젤이라는 것은 지급 수단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주거나 수표로 주거나 크레딧 카드로 주는 거나 똑같은 일종의 같은 수단인데 그렇다면 그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죠. 그 돈을 내가 무슨 목적으로 받았느냐. 비즈니스 소득으로 목적으로 받았으면 당연히 신고해야 됩니다. 그것을 벤모로 받았던 젤로 받았던 현금으로 받았던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벤모나 젤은 디지털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요즘 연방국세청에서 1099K라는 것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국세청에서 그런 정보를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없도록 하고 개인 지출, 개인 소득, 그다음에 비즈니스 소득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2025년에 환급을 제대로 받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두면 좋은 핵심 체크리스트 뭐가 있을까요? 네, 환급은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신고를 빨리 해야 되겠죠. 되죠. 네. 근데 거기에 반드시 따라가는 게 뭐냐면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나 공제를 누락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이제 특히 소득을 누락하게 되면 홀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늦어지니까 실수가 없이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매년 1월 23일경이면 연방국세청에서 세금 보고 서류를 받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쯤 신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2주에서 3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랠리 무드로 탄력 빠른 다우존스가 4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내스닥은 나홀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강세가 하루짜리 반짝 상승으로 끝나며 이틀 만에 희비가 다시 엇갈린 건데요. 3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망치를 웃돈 가운데 오라클은 11개월 만에 최악의 날을 기록하며 충격을 줬습니다. 수주 잔고가 전년 대비 무려 438%나 폭증했음에도 매출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다음 분기 매출 성장 전망도 낮춘 영향입니다. 관련 기술주들은 일제히 약세로 꺾였고 매그니피선 세븐 중 5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어제 금리 인하와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톤으로 자극됐던 매수 심리가 하루 만에 식어버린 건데요. 그럼에도 바로 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브라더컴의 마감의 실적을 앞두고 점차 증가한 매수세와 함께 이번 주 상승분을 싹 다 반납했던 내스닥은 막판에 낙폭의 82%를 회복했습니다. 브라더컴이 분위기 반전을 이끌 변수로 부각된 조짐입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